오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2단계로 나누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그리고 노동자 측 위원, 사측 위원 각각 9명씩 해서 27명이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했는데요. 네. 오늘 발표된 개편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한 구간을 정하고요. 결정위원회가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의 그 구간이 되게 중요해진 건데요. 예. 그 구간을 설정하는 위원회에 그 노사를 대표하는 당사자가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경제 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한다는 사실 또한 노동계의 반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인간의 존엄을 누리기 위해서 최저의 선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헌법 사항이니까요. 네. 예, 이거 잘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쳐다보시는 거 맞죠? 네네네. 왜? 예, 자꾸 양말 보는 것 같아요. 예, 한계입니다. 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절대로 이거 이렇게 탐나네요, 주신 거기 때문에 예, 안 탐나네. 됩니다. 네. 이거는 안 돼. 저 신지도 못. 지금 손에 끼고 다닐 판이에요, 지금. 정선을 생각. 자, 다음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장, 주요 수석 비서관 등 2기 비서진에 대한 인사검증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이,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유력하다고 지금까지 알려졌는데요. 네. 이 자세한 소식은 발표 나고 네. 그리고 뭐 실제로 이게 맞았는지 또 어떤 인사가 어디에 발탁되는지는 자세히 다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가게 됐는지를 잘 좀 알아봐야죠. 우리 그렇죠, 뭐 그렇죠. 초등학교도 이렇게 선출하고 나면은 그 다 보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네, 있는 거니까. 네. 그거는 저희들이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 발표가 난 건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학계 소식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주 기쁜 소식인데요. 올 한 해를 선도할 첨단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죠. 그 세계 최대 규모의 IT 박람회 CES가 내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올해 CES에는 전 세계 165개국 4,500여 개 기업이 참가를 하고요. 관람 인원만 2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카이스트가 독립된 부스를 배정을 받고 또 세계 최초 기술을 선보이게 될 거란 소식이 오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 세계 최초의 기술이 무엇이고 또 CES에 나가는 그 교수님의 네. 그 소감은 또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김문철 교수님. 지금 디지털 방송에서 많이 시청되는 HD 영상을 인공지능인 AI 기술을 이용해서 4K UHD 영상으로 실시간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CES 같은 이런 세계 최대의 이런 가전쇼에서 기술이 전시되고 소개됨으로써 대학의 연구 결과가 바로 산업에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좋은 창구와 통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네. 큰 화면에서 볼 땐 약간 화질 열화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걸 이제 실시간 AI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화질을 좋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아, 네,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그렇죠, 하는 그렇죠. 실시간으로. 저희 얼굴이 더 잘 나오게 되는 아, 거죠. 알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런 성과들이 좀 자주 소개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고 뭐 올해 CES에는 이제 그 원래 국내 굴지 가전 회사뿐만 아니라 예. 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참여했다고 하니까 300여 개 정도 네. 대한민국의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고 하니까 좀 네. 관심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 언론에서는 네. 대기업만 좀 주목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목받지는 못해도 좀 곳곳에서 묵묵히 기술 개발하시는 과학자분들 또 중소기업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또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좀 내심 뿌듯하고 좀 자부심도 느끼는 네, 그런 저희들이 소식이었습니다. 주목해 드리면 되죠. 그렇죠. 네, 그 연구실에서 고생하고 있는 과학자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유튜버, 팟캐스트 등 뉴미디어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분이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자체 유튜브 방송인 고칠레오를 통해 정계 복귀설과 대선 출마설을 부인하면서 괜찮습니다. 유시민 아저씨 아는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실 겁니다. 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네. 멘트를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예. 그게 이제 안 되고 싶어요. 네, 안 되고 싶고 선거에 나가기도 싫고.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국가의 강제 권력을 움직여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에요. 그 일이. 근데 그렇게 무거운 책임을 저는 안 맡고 싶거든요. 네. 뭐 앞서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 5일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 활동을 재개를 했는데요. 네. 오늘도 크게 화제가 됐지만 첫 방송을 한 뒤로 원래 2만 명 선이었던 노무현 재단 유튜브 구독자 수가 53만 명. 와. 그 영상은 또 200만 조회수를 넘기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부럽네요. 네.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보수 성향의 일부 유튜브 계정이 뭐 확인되지 않은 그 정보들 그리고 사실 가지고 그걸 기정사실화하는 뭐 가짜 뉴스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대항마로서 유시민 이사장이 나오면서 그 반기는 사람이 맞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 과연 이걸 통해서 정치 재개를 다시 할 것인지, 뭐 대선 지지율이 높다고 이렇게 나오고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치 재개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네.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기존 미디어의 PD로서.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네. 시청자분들께 네. 오늘 밤 김제동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